엄마한테 듣기로는 희수, 너 남친이 장의사라고? 제정신이냐 대체? 요즘 세상에 누가 장의사랑 결혼을 해?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름대로 4년제 장례지도학과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해서 하는 전문직이라고요. 젊은 장례지도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 김희수, 너 미쳤니? 무슨 장의사랑 만나, 얘가?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 많이 다니더니 너 무슨 결혼을 봉사정신으로 할 거니? 정신 차려야. 그래, 처제. 가족들 말 듣고 그 사람이랑은 헤어져. 내가 나랑 같은 직업인 수의사로 소개팅 주선해 볼 테니. 그래라, 희수야. 장의사보단 수의사가 100배, 1000배 낫지. 네가 그 남자애 벌써 4년이나 만나서 정들어서 지금 당장은 못 헤어질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 엄마까지 이러면 난 진짜 이 집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막내야, 우리 다 같이 살려고 방 8개짜리 넓은 전원주택 아빠가 심혈을 기울여서 짓고 들어왔는데 이 소중한 집에 맨날 귀신 붙은 장의사가 들락날락 하는 거? 결사반대다. 맨날 소금을 뿌릴 수도 없잖냐. 아휴, 생각만 해도 싫구나. 그놈, 우리 가족한테 선보여줄 필요도 없다. 절대 약속 잡지 말아라. 아빠,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사람 아버지가 훌륭한 장의사였기에 부모님 영향으로 직업 물려받은 거라고요. 자기 명의로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 있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파트 따위 필요 없다. 지방 아파트여봤자 1억 되면 사는 걸 뭐. 아빠 꿈이 우리 딸들 결혼해도 사위랑 손주들이랑 다 한 집에 모여 사는 거였어. 너나 언니나 똑같은 유치원 교사인데 언니는 떡하니 능력 있는 수의사 사위 데려와서 잘 사는데 막내 너는 어찌. 아빠가 그 남자 쫓아가서 깽판 부리기 전에 당장 헤어져라. 뭐, 언니 부부 딩크족인데 손주를 안겨드릴 수나 있겠어요? 오직 형부가 수의사인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야, 김희수, 내가 딩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신혼을 좀 더 즐기라는 것 뿐이야. 아기는 곧 낳을 거라고. 어디서 장의사 남친이나 데려오는 주제에 말이 많아? 언니는 좀 빠져줘. 엄마, 아빠, 제 결혼 허락해 주실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다들. 아무래도 우리 결혼 천천히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자기야. 그럴 줄 알았어. 희수야, 가족들께서 내가 장례지도사 일한다고 싫어하시는 거지? 아무래도 편견이 좀 있지. 걱정 마. 자식 이기는 부모님이 어딨겠어.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린다고 했어. 괜히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는 거 아니야, 자기?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하네. 우리 아빠 꿈이 지금 전원주택에서 딸, 사위, 손주들이랑 다 같이 사는 거였거든. 자기처럼 착한 사위가 어딨겠어? 한 집에 살면 우리 가족한테도 엄청 잘할 텐데. 아마 부모님이 직접 자기를 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희수야. 난 기다리는 거 문제 없어. 아참, 우리 엄마 아버지가 희수 다시 한번 통영집에 데려오라고 하시네. 아, 진짜? 왜? 왜긴 왜야. 우리 부모님이 자기 너무 예뻐하시잖아. 천사같이 생겼다고 유치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며 난리셔. 아마 통영 우리 집에 또 놀러가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실 듯? 저번처럼 말이야. 아, 진짜? 예뻐해 주시니 너무 다행이다. 저번에도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통영 또 가고 싶긴 하다. 통영 꿀빵도 생각나고 말이야.
그래, 다음 주 주말쯤 한번 내려가자, 희수야. 희수 부모님께 가끔 내 얘기 넌지시 꺼내봐. 난 희수 부모님 언제든지 만나뵐 의향이 있으니깐. 그래, 알았어, 자기야. 걱정 마. 박근규 씨 번호 맞나요? 나 희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먼저 연락받고 싶진 않네요. 썩 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박근규 씨. 아, 절 희수 배우자로 반대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뭘 말하겠다는 거죠?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서 이렇게 카톡으로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쪽을 내치고 싶어요. 내가 아끼는 우리 막내딸이랑 엮이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첫째 사위는 수의사예요. 이런 게 진짜 자랑스러운 전문직이죠. 장의사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직업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남자 대 남자로 말할게요. 우리 딸과의 인연을 당장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희수 평생 행복하게 아끼며 사랑할 자신 있습니다. 아기도 많이 낳고 가정에 충실할 거고요. 책임감이고 뭐고. 내가 아끼는 우리 전원주택에 매일 죽은 사람 영혼 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워요. 차라리 그럼 직업을 바꿔보는 게 어때요? 아직 젊으니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버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훌륭한 장의사로 지금껏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통영 지역에서 신임이 두터우신 분이에요. 저도 아버지를 본받아 장례 지도사가 되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드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평생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희수도 제 곁에서 응원해주고 있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로군. 댁한테 우리 딸 주느니 차라리 붕어빵 파는 남자가 낫겠소. 여튼 난 반대이니 알아서들 해보시오. 8개월 후. 저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뭔데요, 여보?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어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위암 4기라네. 어쩐지 속이 안 좋다 했어. 그저 역류성 식도염인 줄로만 알았지 암일 줄이야. 뭐라고요, 아빠? 왜 진작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그 지경이 되도록. 내가 한약방 운영하니 한약으로만 다스리려고 했지. 하도 바빠서 건강검진 갈 시간이 없었네 참. 어떡해요, 아빠? 말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병원에선 뭐래요? 일단 항암 치료부터 하라고 하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병원이니 아마 잘 고칠 거야. 걱정하지들 말아라. 우리나라 위암 환자가 1위라서 위암 치료도 세계 최고지 않니? 여보,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이 내 몸속까지 어떻게 알겠어. 말 나온 김에 가족들 모두 종합병원 데리고 가서 건강검진 받자꾸나. 나 같은 일 없게 말이야. 아빠는 지금 웃음이 나와요? 나도 아빠 좀 더 신경 써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걱정 마, 처제. 아버님 말씀대로 위암 의학기술도 좋아지고 약도 잘 나와서 치료만 잘 받으시면 괜찮으실 거야. 그래, 다들 걱정 말고 각자 일들 하렴. 나도 한약방 얼른 마무리 짓고 들어갈 테니 병원 입원하기 전에 저녁밥 마시는 걸로 챙겨줘요, 여보. 희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엄마. 아빠가 안 좋으셔? 당연히 안 좋으시지. 위암 사기라는데 엄마가 인터넷 찾아보니 사기면 생존율이 4% 미만이라더라. 뭐? 4%? 어떡해, 우리 아빠. 진짜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해,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도 무섭지만 가족 모두 정신 차리고 아빠 간병해야지.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하니 아빠 소원이 딸들 가족이랑 손주들 이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거였잖니. 근데 네 형부가 아이 낳는 걸 계속 미루나 보더라. 네 언니 혼자 안달인가 봐. 아빠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으니 일단 네가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얼른 손주를 안겨드리는 게 좋겠다. 엄마,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도 썩 내키지는 않는다만 당장 아빠가 저렇게 되고 나니 이것저것 따질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알겠어요, 엄마.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전하고 결혼 추진할게요. 너무 걱정 말아요, 엄마. 우리 가족 똘똘 뭉쳐 아빠 간호하면 이겨내실 거예요. 자기야, 엄마가 아빠 혹시라도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 결혼해서 손주 안겨드리라네. 결혼 허락하셨어. 아,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감사하다, 어머님께. 그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자기한테 미안하네. 결혼식은 여의치 않을 것 같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자. 이해해줘. 당연히 이해하고 말고.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내가 평생 잘할게, 희수야. 나만 믿고 따라와줘. 희수랑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자신 있다고. 자기 책임감 넘치는 사람인 거 다 알지 그럼. 아빠가 갑자기 저렇게 되셔서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이 힘들지만 자기가 옆에 있어서 큰 힘이 돼. 고마워. 1년 후.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나 보더라. 아빠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냥 편안한 곳에서 쉬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네. 아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본인이 직접 만든 이 전원주택이잖니? 희수 아기도 태어났고 하니 더 위독해지기 전까지 집으로 모셔서 편하게 지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 엄마. 아빠 당장 집으로 모셔요, 그럼. 그냥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나? 중병 걸린 환자가 여기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들여다봐야 하고 다들 잠도 못 자고 피곤할 거예요, 아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가 가족들이랑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데? 장인으로서 사회인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어. 중병 걸린 환자라니? 근데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장인어른 중병 걸리신 건 맞잖아. 당신은 그냥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 가족이 결정할 일이니까. 장모님 생각대로 아버님 지금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호스피스 병동 출신 간호사분들께 도움 요청해서 최대한 잘 간호해 볼게요. 간병인도 따로 쓰고요. 간병인 비용은 저희가 댈게요. 아닐세.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 그 정도 돈은 있으니 걱정 말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네. 그래요, 엄마. 아기 보느라 정신없긴 하지만 아빠가 우리 아기랑 함께 있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아빠한테 안겨드릴 손주가 있어서 다행이다. 안 그래도 우리 손주 태어날 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 얼른 집으로 모시고 오자.
1개월 후. 희수야, 나 어떡하니 이제? 왜 언니? 무슨 일 있어? 네 형부가 집 나갔어. 뭐? 왜 갑자기? 둘이 싸웠어? 네 형부가 글쎄 여기서 30분 거리에 집 얻어놓고 딴 년이랑 두 집 살림하고 있더라니깐. 뭐라고? 그래서 맨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거였어? 난 우리 아빠 집에 모셔와서 간호하기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지. 나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글쎄 그 여자랑 혼인신고까지 한 사이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언니랑 혼인신고 안 하고 산 거야 여태까지? 그 인간이 자꾸 혼인신고도 미루고 애 갖는 것도 미루고 해서 난 그저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지. 괜히 나도 쿨한 척하며 다 미루고 있었고. 내가 미쳤지. 어디서 그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나 어쩌니. 심지어 그 동거녀가 애를 가졌나 보더라고. 오히려 내가 세컨드가 된 거야. 세상에. 어떡해 언니.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나름 전문직 수의사고 동물 좋아하니 착할 거라고 착각했던 내가 바보지. 네 남편처럼 그저 예의 바르고 착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인 거다. 난 이제 개털 됐다. 아빠도 저렇게 되셨는데 부모님께 정말 면목이 없다. 아니야 언니, 무슨 개털이야. 혼인신고 안 한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지 뭐. 그런 사람이랑 법적으로 엮이면 더 싫지, 안 그래? 게다가 아직 아이도 없고 언니 나이도 많은 게 아니니까 다시 연애해서 결혼하면 되지 뭐. 이걸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니? 일단 엄마한테만 먼저 말씀드려봐. 아빠는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 아빠가 솔직히 생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그래, 네 말대로 해야겠다. 에휴. 네, 힘은 없지만 이렇게 힘내서 한번 써본다. 아빠,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쉬세요. 아니야,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이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니 문자로라도 남겨야겠어. 네, 아버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그래, 박서방. 내가 자네한테 모진 말하고 장의사라고 비하한 거 용서해다오.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 장의사만큼 거룩한 직업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날 정성스레 간병해줘서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아버님. 그저 힘내셔서 얼른 툴툴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나도 마음은 그렇네만 현실적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 가는 길에 우리 예쁜 손녀 이수 안겨줘서 정말 고맙네. 눈과 마음에 담고 잘 가겠네. 나중에 외할아버지에 대해 그래도 욕은 하지 말고 좋게 말해주면 고맙겠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지금껏 우리 가족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깊었어요. 막내딸인 저를 엄청 사랑해주시고 우리 딸이랑 사위까지 보듬어주시고 아빠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니까 얼른 쾌차하셔야 해요. 우리 이수가 외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버님만 보면 방긋방긋 잘 웃잖아요. 그래, 눈 감으면 우리 이수 웃는 모습이 선하다니까. 너무 예쁜 손녀 안겨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 네 언니 얘긴 엄마 통해 들었다. 내가 첫째 사위를 수의사라는 직업만 보고 예뻐했던 것 같아. 직업이랑 돈은 다 껍데기일 뿐인데 말이야. 사람을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언니 일은 너무 심려치 마세요. 언니 강한 사람이니까 잘 추스르고 일어날 거예요.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요. 한 집에 사니
이런 게 정말 좋아요, 아빠. 그래, 도끼 같은 우리 딸내미들. 남주기 아까워서 죽을 때까지 끼고 살려고 했는데 내 욕심이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죽을 날까지 같이 살게 되어 좋긴 좋구나. 아버님, 앞으로의 일은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 죽으면 박서방이 꼭 염이랑 다 해서 가족 묘에 묻어줘. 내 부모님 묘 옆에 우리 가족 묘자리 마련해 놨으니 그곳에 잘 안치해줘. 아빠, 벌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는 한 10년은 더 살 수 있다고요. 아버님, 앞으로 오래오래 사실 거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장례지도사 사위를 두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구먼. 다시 한번 고맙네. 우리 박서방이 최고야. 2개월 후, 아버님 장례 끝까지 치르느라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박서방이 있어서 너무 편하게 잘했어. 아버지도 자네 손에서 평온하게 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고맙네 정말. 자네가 애썼어. 그래 여보, 자기가 진짜 애 많이 썼어. 잘 진행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요, 제부. 신경 많이 써줘서 진짜 고마워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가족으로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테니 다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그래, 우리 집안의 귀염둥이 손녀딸 이수 보면서 다들 힘내자고. 아빠도 우리가 밝게 지내길 원하실 거야. 저녁 맛있게 차릴 테니 이따 다들 올라와서 밥 먹으렴. 손녀딸 이유식까지 준비해 놓을게. 고마워요 엄마. 다 같이 사니 너무 좋네요. 엄마에게 남긴 아빠의 유언장을 보니 박서방에게 고맙다는 말과 손녀딸 이수 예쁘다는 말이 가장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가시는 길 끝자락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도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똘똘 뭉쳐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입니다. 가족이 같은 집에 사니 장점이 많네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늘 표현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결혼 5년차에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결혼 후 멀리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저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고 친정 엄마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이 돌연 돌변을 하더군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의 철면피와 같은 행동에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또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 응, 이번 주에 검사 결과도 보고 다른 것도 검사해야 해서 내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휴, 요즘 당신 장모님 아프신 이후로 우리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냐? 우리? 그래, 나랑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하잖아. 당신 최근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몇 번이나 했어? 여보,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번 주에 엄마 결과 나오고 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 한 번 모시고 못 갔어. 시어머니 조금만 아프셔도 내가 모시고 갔던 병원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못 모시고 갔다고. 그리고 엄마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내가 바로 시어머니도 건강검진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암일 수 있는 게 내 잘못이야? 누가 자기 잘못이래?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엄마 도와드리는 거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엄마 허리 다쳐서 파스 붙였어. 뭐? 허리를 얼마나 삐끗하셨으면 그 건강한 양반이 파스를 붙였겠냐고.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허리 삐끗한 것은 장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덩어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야? 당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소홀하고 남편한테 소홀할 거면 차라리 친정으로 가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암이어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재수없게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그렇잖아도 우리 엄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 해놓은 거 결과 기다리는데 재수없게? 그럼 당신 어머니도 모자라서 집안에 암 환자가 둘이나 돼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어머니 몸속에 암덩이 있다고 시어머니도 암이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그렇대? 말이 그렇단 소리지. 당신이 내 사정을 단 하나도 이해를 안 하잖아. 효년합셨네.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엄마도 건강검진 결과 나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확인해. 그리고 양심적으로 허리 삐끗한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좀 가져라. 남편은 갑자기 들려온 친정 엄마의 건강 소식에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몹시 섭섭하긴 했지만 친정 엄마가 암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저는 바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희 사정도 친정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얘, 너 내 소식 듣긴 했냐?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내 나이가 몇이냐? 나 이제 곧 70이다. 그런 내가 허리를 얼마나 삐끗했으면 세상에 그 독한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겠냐. 많이 불편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연히 불편하지. 너는 허리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아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도 오늘 퇴근하고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락하니까 그제야 온다고 하냐? 네가 아주 네 엄마가 아프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다. 이따 저녁에 퇴근할 때 갈게요. 움직일 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올 것도 없다. 네가 와봤자 내 속만 뒤집지. 됐고 허리 아픈 데는 장어나 소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돈이나 보내라. 허리 아프셔서 걷기도 힘드신데 병원에라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차피 이번 주에 검진 결과 나오지 않냐? 그때 허리도 진료받으면 되니까 그때 네가 와라. 이번 주요? 저 이번 주에 친정 엄마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예비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시애미가 건강검진을 하고 허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와중인데 네 엄마 결과 받는다고 나랑 같이 병원에 안 간다는 소리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니들 친정의 딸이 너 하나냐? 네 오빠도 있고 네 언니도 있고 다들 시집 장가가서 사위며 며느리도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주구장창 돌보고 있냐? 처음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것도 오빠였고요. 계속 다니면서 다른 결과들 본 것도 가족들이었어요. 이번 주에 암 결과 나온 데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시애미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그 소리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잔말 말고 이번 주에 나랑 같이 병원 가. 그리고 네 엄마 진짜 암이 맞냐? 네?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위치나 크기가 좀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져 있는 것 맞지? 네, 보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들었냐? 네 엄마 진단비며 수술비 다 들어가 있지? 보험 몇 개나 들어있냐? 진단비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던데. 네 엄마도 그러냐? 글쎄요. 오빠가 거의 관리를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 봐라. 너 그 진단비며 수술비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걸 그냥 네 오빠한테 맡기면 어떡하냐? 네 오빠가 다 가져가기 전에 당장에 알아봐라. 네? 그 돈을 왜 저희 오빠가 가져가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 암인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물러터진 것 보면 내 속이 다 터진다. 가족들끼리 억단위 돈이 생기면 남남되는 것 한순간이다. 네 엄마 암이면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보험료 챙기는 것 알겠어?
내 말 명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2시까지 와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병원 날짜가 겹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친정엄마를 친오빠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도 서글펐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에 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였죠. 친정엄마의 건강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건강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던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정이 떨어지면서 자신들 이야기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요구를 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치게 치가 떨리더군요. 당신 어머님 암 소식 언제 나와? 내일이야? 아니 금요일이야.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도 금요일라고 해서 엄마는 오빠가 모시고 가기로 했어. 형님이? 형님 진짜 참 대단하시네. 뭐가? 평일 낮에 병원에 가는 거면 연차 쓰는 것 아냐? 그렇지. 돈이 무섭긴 무섭다. 회사 연차까지 쓰고 병원에 가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딱 보이잖아 형님 하는 게. 장모님 암이면 바로 보험료 청구해서 진단비랑 받으려는 거 아냐? 내 친구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거든? 장모님이 위에 암이랬나? 위에 암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아무튼 그 위암이 3억에서 5억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더만. 장모님은 얼마짜리 들어놨어? 나도 몰라. 아까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당신도 엄마 보험료 얘기야? 나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아까 엄마가 전화로 장모님 보험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 터진다고. 나도 몰랐지. 그런 거 못 챙겨서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장모님 챙길 때 나도 도와주고 했으면 우리가 보험료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야. 뭐? 당신은 아주 우리 엄마가 암이어서 보험료 받았으면 좋겠나 봐? 누가 그렇대?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많은데 우리 몫을 어떻게든 챙겨야 할 것 아냐? 우리 엄마 돈으로 들어간 보험료에서 받는 돈에 우리 몫이 어딨어? 당신 엄마라도 이럴래? 우리 엄마면 내가 말하기 전에 돈 주지. 그럼 장모님은 혼자 그 많은 돈을 먹는데? 아니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형님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장모님 병원 당신이 가. 뭐? 형님한테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암 소식 듣자마자 보험금 수익자를 당신으로 해봐. 계약 당시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다. 지금 당신 너무 감성적이야. 장모님이 암이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 100% 낫는다고. 그러면 돈을 먼저 확실히 해야지. 나 차도 바꿔야 하는데. 차를 바꾼다고? 우리 엄마 보험금 받아서? 그래. 일단 어머님 진단금 얼마야? 수술비랑 다 확인해봐. 아마 내 생각엔 5억은 넘을걸? 장모님 보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어놨잖아. 이 정도면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암이길 고사 지내야 돼. 형님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 몫으로 한 2억 정도는 챙겨와야지. 2억이면 외제차 기깔 나는 걸로 뽑을 수 있잖아. 우리 엄마도 해외 한번 보내드리고. 뭐? 해외? 그럼 내가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엄마 해외 보내드리고 우리 차 외제차로 뽑고 하면 장모님 치료받는 동안 그 차로 모시고 얼마나 좋냐? 그만 좀 해. 당신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정이 떨어져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고. 뭐? 이게 나만 좋으란 거야? 당신 어머니 수술하고 항암이다 뭐다 병원 들락날락 할 때 외제차 타면 얼마나 편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차를 준다고? 당신 차 키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주제에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당신 엄마가 암이라도 이렇게 나와?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얼마나 건강한데. 지 엄마가 약해서 아픈 걸 가지고 난리야. 현실적으로 따지자는 것을. 그만해.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보험료 소리하면 그땐 정말 끝이니까. 누가 할 소리. 장모님 암인데 내 앞으로 2억 안 가져오면 당신이야말로 쫓겨날 줄 알아. 지 엄마 모신다고 아주 시댁이고 남편이고 등한시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야지.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도 전에 벌써부터 보험료로 외제차를 타고 자기 엄마 해외여행을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더군요.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친정엄마의 검사 결과를 오빠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위치와 크기 때문에 암 확률이 높았음에도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 단순히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는 감사한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가지 못한 딸로서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결과 나왔어? 암 맞지? 혹시 전이도 됐대? 전이가 되면 암이 2개가 되는 건가? 보험료도 2개로 나눠받나? 그것도 알아봐 얼른. 뭐라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니? 당연하지. 보험료 제대로 확인하고 이거 꼭 가지고 와. 그러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장모님 일로 친정에 한 달을 산다 해도 그러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외제차로 병원 가는 것은 좀 그렇지? 그냥 당신 차로 다녀. 괜찮지? 그럼 괜찮지. 당신 차 언제 바꿀 거야? 역시 암이 맞구나. 내가 암일 것 같더라고. 당신 엄마 얼굴 색이 흑색이잖아. 내가 진작에 병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럼 더 일찍 차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 우리 엄마 얼굴색도 관찰을 했어? 그럼 내가 사위인데 안 그래? 그럼 나 한 1억 7천 그 정도 차로 바꿀까 하는데 어때? 1억 7천? 근데 가능하겠어? 뭐가? 유지비? 걱정 마, 충분히 가능하니까. 당신도 일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어머님 보험 하나밖에 안 들어서 진단금이 얼마 안 될 텐데 1억 7천만 원 감당할 수 있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 암이래. 그 진단금으로 차 뽑으면 된다고. 뭐?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소리야? 장모님 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우리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 암 아니야. 양성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술만 해도 돼. 그래서 당신한테 줄 진단금이 없네? 그런데 방금 당신 어머니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뭐? 지난번 건강검진 때 조직 검사도 했다며. 그것도 기억을 못하니? 당신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 진단금은 얼마나 되니? 간암?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엄마가 암이라니까 그제야 뭔가 와닿니? 우리 엄마가 암일 수 있을 땐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딨어? 어디 낀 집에 모셔다 드렸지? 간암인 엄마를 어떻게 집에 모셔?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네가 사위 짓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며느리 짓을 해? 나 니네 집 며느리 안 해. 뭐?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누가 간병해? 네가 해야지. 여보, 왜 그래?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럼 진단금 2억 가져와. 내가 그때는 한번 생각해볼게. 뭐? 나도 외제차 한번 타고 우리 친정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려야지. 당신 장난해? 시어머니가 암인데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해? 당신 너무 감성적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발달됐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암은 당연히 낫는 거니까 진단금이라도 챙겨야지. 근데 당신 어머니 보험은 있는 거 맞아? 보험도 없으면 정말 당신 난감하겠다. 혼자 살면서 아픈 엄마 모시려면. 뭐? 그럼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 줄 알았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느껴봐. 혼자서 엄마 모시면서 잘 살아보라고.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듣고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던 차 안에서 내내 저희 친정엄마가 암이어서 돈이나 주고 죽으면 자식들한테 덜 미안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암으로 오래 자식 발목 잡고 늘어질 생각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란 시어머니의 표정과 말에 저는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며 이혼 협박을 하던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 손 한 번 잡아주기는커녕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만을 주었던 사람과는 남은 여생을 행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저희 선택에 만족하며 친정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